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천간 지지의 합형 충파해 원진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합형 충에 관한 사주 예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안녕하세요. 네 팔자를 스스로 공부하는 사주 명리학입니다. 합형 충파해 원진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천간과 지지의 작용에는 생극 작용 외에 합형 충파해 원진 등의 작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극에 대한 내용은 지난 8번째 시간에 공부한 하도와 낙서를 참조하시면 되며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합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합이 된다는 것은 합의된 오행의 힘이 강해지거나 또는 합의되어 다른 오행으로 변하거나 또 합의된 오행끼리 서로 가까워지고 인연이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합은 양과 음이 만나서 합의되며 양과 양, 음과 음은 합의되지 않습니다. 또 천간합과 지지합이 있으며 지지합에는 지지삼합과 지지육합이 있습니다. 이 천간의 합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천간의 합은 양간인 갑병, 무경, 임이, 음간인 을정, 기, 신, 개와 합이 됩니다. 즉 갑과 기가 갑기합이 되고 을과 기는 을경합, 병과 신은 병신합, 정과 임은 정임합, 무와 개는 무계합이 됩니다. 또 천간의 합은 육신으로는 정제와 정관의 합이 되어 부부합이라 합니다. 즉 갑은 기를 극하는데 갑과 기는 음양이 다르니 갑에게 기는 정제가 되고 기는 갑에게 극을 당하는데 기와 갑은 음양이 다르니 기에게 갑은 정관이 됩니다. 이렇게 각각 서로 정관, 정제가 합의되기 때문에 부부합이라 합니다. 또 천간의 합은 합화라 하여 새로운 오행으로 변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갑기 합화 토는 갑목과 기토가 합해서 토로 변화한다는 뜻이고 을경 합화 금은 을목과 경금이 합해서 금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며 병신 합화수는 병화와 신금이 합해서 수로 변화한다는 뜻이고 정임 합화목은 정화와 임수가 합해서 목으로 변화한다는 뜻이며 무계 합화 화는 무토와 개수가 합해서 화인 불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지지삼합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12지지 중 3개의 지지가 합을 하여 이루어지니 총 4개의 지지삼합이 있으며 합을 하여 변한 오행을 우리가 삼합오행이라 합니다. 이 삼합오행은 12운성의 생, 왕, 묘에 해당하는 오행이 합을 하여 이루어지며 이 중에 왕에 해당하는 오행으로 삼합오행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 목은 12운성이 생은 해가 되고 왕은 묘가 되며 묘는 미가 되니 해묘미 홍국수로는 6, 8, 12 삼합이 되며 이때 왕에 해당하는 묘의 오행인 목이 삼합오행이 되니 해묘미 합목이라 합니다. 화를 예를 들면 화는 12운성이 생은 인이 되고 왕은 오가 되며 묘는 술이 되니 인오술 홍국수로는 375가 삼합이 되며 이때 왕에 해당하는 오의 오행인 화가 삼합오행이 되니 인오술 합화라 합니다. 다음은 지지육합을 보면 이 12지지 중 2개의 지지가 합을 하여 이루어지며 총 6개의 지지삼합이 있습니다.
이 12지지를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나열해 보면 이 중에서 이 자축이 합의되고 홍국수로는 1, 10, 인해가 합의되며 홍국수로는 3, 6, 묘술합, 홍국수로는 8, 5, 진유합, 홍국수로는 5, 4, 사신합, 홍국수로는 2, 9, 오미합, 홍국수로는 7, 10이 됩니다. 이 지지육합도 마찬가지로 양지는 음지와 음지는 양지와 합을 합니다. 또 오행으로는 서로 생을 하는 생합과 극을 하는 극합이 있습니다. 이 생합에 해당되는 육합은 인해합, 즉 수생목, 진유합, 토생금, 오미합, 화생토가 있고 극합은 자축합, 즉 토국수, 묘술합, 목국토, 사신합, 화극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지지육합은 합하라 하여 새로운 오행으로 변화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즉 자축 합하토, 인해 합하목, 묘술 합하화, 진유 합하금, 사신 합하수, 오미 합하화가 그것입니다. 형을 보면 형은 형벌로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으며 관제, 송사, 질병, 수술, 사고, 사상, 불구의 재난, 가정불화, 구설, 마음고생, 내우외환, 파괴, 무례함, 이기심 등이 발생합니다. 형에는 삼형과 자형과 상형이 있습니다. 삼형에는 인사신 삼형, 축술미 삼형이 있으며 홍국수로는 329 삼형, 15, 10 삼형이 됩니다. 자형에는 진진, 오오, 유유, 해해의 4가지 자형이 있으며 홍국수로는 55, 77, 44, 66 형이 됩니다. 상형은 자묘형을 말하며 홍국수로는 18형이 됩니다. 이 기문명리학에서 329 삼형은 삼형에 해당하는 홍국수가 모두 동할 때, 즉 1순위에서 모두 동하거나 1순위와 0순위에서 함께 동하거나 특별한 경우 2순위에서도 동할 때 성립합니다. 또 자형은 0순위 관계에서 성립하고 상형은 0순위 관계 또는 1순위 관계에서 성립합니다. 이 형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사주를 풀이해 나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충은 지난 16번째 시간에 공부한 홍국수의 생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충이 되면 두 오행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충돌하고 이탈하며 변동하는 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때 약한 오행이 충이 되면 흉함이 있고 강한 오행이 충이 되면 기람이 있습니다. 즉 약한 오행은 충이 되면 깨지게 되니 약한 오행에 해당하는 육신이나 육친에 문제가 생기고 강한 오행은 충이 되면 그 작용력이 더 빨라지거나 강해질 수 있습니다. 충은 양과 양, 음과 음이 만나서 충이 되며 양과 음과 양은 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천간충과 지지충이 있습니다. 천간충을 보면 천간충은 금목충과 수화충은 존재하나 다른 오행은 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천간은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있는데 이 중에 금목충은 갑경충과 을신충이며 이 수화충은 병임충과 정계충입니다. 즉 갑목과 경금이 만나면 충이 되고 을목과 신금이 만나도 충이 되며 병화와 임수, 정화와 개수가 만나도 충이 됩니다. 다음 지지충을 보면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중에서 이 수화충은 좌우충과 사해충,
이 금목충은 인신충과 묘유충, 또 토충에 해당하는 것은 진술충과 충미충이 됩니다. 이 기문명리학에서는 이 충에 횡간충, 자충, 거충, 공충, 교충 등이 있으며 이 내용도 지난 16번째 시간에 공부한 홍국수의 생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횡간충은 1순위 홍국수끼리 충이 되는 경우로 집안은 집안끼리, 천반은 천반끼리 충이 되는 것이고, 자충은 0순위 홍국수끼리 충이 되는 경우, 즉 같은 궁에 있는 집안 홍국수와 천반 홍국수가 충이 되는 것을 자충이라 하며, 거충은 집안 홍국수 또는 천반 홍국수가 바탕 오행과 충이 되는 경우가 되고, 이 공충은 궁과 궁이 충이 되는 경우로 집안 1순위끼리, 천반 1순위끼리 충이 되는 경우가 되며, 교충은 궁과 궁이 충이 되는 경우로 자충과 횡간충이 동시에 되는 경우가 됩니다. 파에 대해서 알아보면 파가 되면 두 오행이 서로 불화, 불목, 이탈, 파손, 다투는 작용이 발생합니다. 즉 자와 유가 만나면 자유파라하고 홍국수로는 일사가 되며, 축과 지는 축진파, 홍국수로는 15, 또 인해는 인해파 36, 묘파 87, 사신파 29, 미술파 15가 되며, 해는 육해라고도 하는데 해는 서로 해친다는 뜻이니 해가 되면 두 오행이 서로 방해하고 이간질하는 작용이 발생합니다. 지지로는 자와 미가 만나서 자미해, 홍국수로는 일십, 축과 오가 만나서 축오해, 홍국수로는 17, 인사해 32, 묘진해 85, 신해해 96, 유술해 45가 있습니다. 이 파와 해는 형이나 충에 비해 그 작용력이 좀 약합니다. 원진에 대해서 보면 이 원진은 두 오행이 서로 애증, 사랑과 미움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니, 원진이 되면 해당하는 육신 간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증오하게 됩니다. 또 이성 간, 부부 간의 원진이 되면 서로 불화, 불목, 이별, 이혼, 고독 등의 현상이 나타나지만, 반대로 헤어지면 다시 그리워지고 보고 싶어지는 이중적인 감정이 발생하는 작용이 나타납니다. 양지인, 자인진, 오신술은 충이 되는 지지, 우축에 있는 지지와 원진이 되고, 즉 예를 들어서 자오는 서로 충인데 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의 우축은 미가 되니 자미는 원진이 되고, 또 인신이 충인데 인을 기준으로 해서 신의 우축은 유가 되니 이인유가 원진이 되며, 음지인 충묘사 미유해는 충이 되는 지지 좌측에 있는 지지와 원진이 됩니다. 즉 충미는 충인데 축을 기준으로 미의 좌측은 오가 되니 축오 원진이 되고, 묘유는 충인데 묘를 기준으로 유의 좌측은 신이 되니 묘신이 원진이 됩니다. 이렇게 자미가 만나서 자미원, 즉 자미원진, 홍국수로는 일십, 축오가 만나서 축오원, 홍국수로는 17, 인유원 34, 묘신원 89, 진해원 56, 사수론 25가 원진이 됩니다. 우리가 왼손을 이용하여 간지를 짚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12지지의 위치는 왼쪽 그림과 같은데, 이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빨간 부분을 짚어가면서 암기합니다. 즉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짚으면서 자,
다음 축에 해당되는 부분을 짚으면서 축, 이런 식으로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를 짚습니다. 이때 이 지지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측 그림을 보면은 이 손가락을 간단하게 선으로 표현하여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합충파해 원진을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해당되는 지지를 짚어가면서 암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일정한 모양이 있으니까 그 모양을 연상하면서 외우면 암기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삼합을 보면 그 신자진 삼합, 또 해묘미 삼합, 인오술 삼합, 사유축 삼합이 있는데, 삼합은 이 삼각형 모양을 연상하면서 외우면 좋습니다. 다음 육합은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인데, 이거는 가로로 일직선을 그어가면서 외울 수 있고, 다음 충은 자오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으로 대각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는 자유파, 축진파, 인해파, 묘파, 사신파, 미술파가 되니까 한 육각형 이런 모양을 연상하면서 외우면 좋습니다. 다음 해는 자미해, 추고해, 인사해, 묘진해, 신해해, 유술해. 이거는 세로로 연결된 모양을 연상하시면 되고, 원지는 자미원, 추고원, 인유원, 묘신원, 진해원, 사술원이니까 X자 모양을 연상하시면서 외우면 좋습니다. 다음 합형 충파해 원진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궁합을 보는데, 그 궁합을 보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남녀 간의 궁합을 볼 때 삼합이나 육합이 되는 띠는 좋은 궁합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합이 되면 인연이 좋다는 의미로 보기 때문이며, 특히 삼합의 경우는 서로 네 번째 지지가 합이 되는데, 지지를 띠로 보면 네 살을 기준으로 합이 되는 격입니다. 즉 신자진 삼합은 신에서 네 번째 지지인 자와 진이 합이 되니, 즉 신 다음에 유술, 해, 자에서 자는 네 번째, 또 신에서 뒤로는 미, 오, 사, 진이니 진은 네 번째로, 이 신년에 태어난 원숭이띠는 위아래로 4살 차이가 나는 자년생인 쥐띠와 진년생인 용띠가 좋은 궁합이라는 것입니다. 또 충은 6번째 지지와 충이 되니, 이 궁합에서는 상충살이라고 하여 6살 차이를 꺼리고, 파나 해가 되는 띠, 특히 원진이 되는 띠는 원진살이라고 해서 궁합에서는 나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띠를 기준으로 궁합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정확한 궁합은 사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주 예문 중에서 사명에 대한 사주 예문을 보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이 동초는 일지궁인 2궁, 또 세시지궁인 1궁, 월지궁인 7궁과 중궁이 있는데, 이때 집안에서 세시지 3목, 중궁 2화, 월지 9금이
모두 동하였기 때문에 즉 3이고 사명이 성립합니다. 이 사명이 성립하면 이 구금이 삼목을 형충하여 삼목은 결국 피해를 당하게 되니 이 일지 사금에게 삼목은 재가 되어 재인, 돈, 여자, 부인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 이 사주의 주인공은 구구문의 여자를 만나 결혼은 했는데 부인이 여러가지 잘못을 저질러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사주는 동처는 새일지궁인 사궁, 또 월지궁인 이궁, 시지궁인 삼궁과 중궁이 있는데 이 사명은 1순위와 0순위에 함께 있을 때도 성립이 되며 이 집안에서 시지 삼목, 월지 이화, 구금이 0순위로 동하고 있어 3이구 사명이 성립합니다. 이 사명이 성립하면 삼목은 피해를 당하게 되며 일지 사금에게 삼목은 재가 되니 돈, 재물로 인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38목은 신경, 정신과도 관련이 있으니 정신적인 피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삼모군에 투자한 돈을 다 날려 손해를 많이 보고 그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음은 충에 대한 예문입니다. 이 충에는 수화충, 금목충, 토충이 있는데 이 기문명리학에서는 수화충과 금모충의 작용이 강합니다. 이 사주에서 동처는 일지궁인 구궁, 세지궁인 이궁, 월지궁인 사궁과 시지궁인 일궁과 중궁이 있습니다. 이때 일지궁 93과 월지궁 48은 이 93충, 48충으로 자충이 되었고 또 일지궁 93과 중궁 천반 이화는 이 3이구 사명이 성립합니다. 이때 일지궁은 특별히 우리가 부부궁이라고 하여 부부 사이의 관계를 볼 때 중요한데 이렇게 부부궁이 자충이 되고 사명이 되면 부부 사이가 완만하기 어렵고 심하면 해로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주는 1순위간에는 충이 없는데 유년에 비동처가 동처가 되면 충이 성립할 수 있으니 25세에서 30세 유년 육수운이 오면 그 비동처 육수가 동처가 되면서 세지궁 이화와 유기충이 성립하고 또 31세에서 37세 유년 7화운이 오면 이 비동처 7화가 동처가 되면서 시지궁 일수와 일질충이 성립합니다. 이 충이 될 때는 가충효는 강할수록 피충효는 약할수록 그 피해가 큰데 이 경우 16수는 00x가 되어 강하고 27화는 xx0가 되어 약하니 관살인 27화가 충극을 심하게 당해 결국 관살로 인해 피해가 크게 됩니다. 실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육수운에 결혼을 했으나 유기충으로 극간이 되어 결국 31세 7화운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자는 손운에 관기와 충을 할 때 결혼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손이 관기를 충극하는 것을 극관이라 하는데 극관의 작용은 관기인 남편을 극하는 것이며 극한다는 것은 거부한다, 멀리한다, 싸운다는 의미이니 이 여자는 손운에 관기와 충이 되면 결국 남편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남편과 싸우게 되며 심하면 이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이 극관이 되는 경우는 이 손운을 피해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합에 대한 예문입니다. 이 육합이 되면 육신간 서로 인연이 되고
합의된 육신에 관련된 일이 생깁니다. 이 사주에서 동천은 일시지궁인 2궁, 이 세지궁인 6궁, 월지궁인 3궁과 중궁이 있습니다. 이 세지 이화는 생극간에 영순이 10토를 생하고 또 월지 구금을 극하는데 이화는 구금을 합도합니다. 이화 손이 구금 관을 합하니 유년 이화 운이 오면 구금 관과 인연이 되거나 관과 관련된 일이 생깁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이화 운이 시작되는 25세에 남편을 만나 27세 결혼을 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천간과 지지의 합형, 충, 파해, 원진의 작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실제 기문 명리학에서는 천간보다 지지를 위주로 판단하며 특히 형살에 해당하는 329 3형과 759 3살은 그 작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29 3형과 759 3살에 대한 공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녀의 띠를 기준으로 궁합을 보는 법을 살펴봤는데 이 연지인 띠를 기준으로 합, 형, 충, 파, 해, 원진 등의 궁합을 보는 것은 단식 판단에 해당하며 실제는 남녀 사주 전체를 비교해서 궁합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1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재, 삼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